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지켜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거지 왜 인생을 지키는 비밀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쌓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복은 줄고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평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의 품격은 더 많이 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지혜담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관계를 따뜻하게,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지혜의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혜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지혜담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한 줄의 지혜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을까? 예전엔 다들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요즘은 다들 바쁘다며 피하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복은 더하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빼기로 지켜지기 때문이죠. 젊을 땐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을 놓을까가 더 큰 지혜가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음엔 짐이 쌓이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 덜어내는 지혜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 과거에만 머물지 말 것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 같지가 않아.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듣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면 분위기가 서서히 식어갑니다. 즐거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말 속에는 지금은 틀렸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이라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지금의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노년의 품격은 과거의 권위가 아니라 현재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면 아름답지만 기준으로 삼으면 벽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머무는 말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똑똑해요. 그땐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지금은 참 편리하네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살리고 세대를 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나의 기록이지만 오늘은 나의 기회입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오늘의 햇살 속에서 사는 사람. 그가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불평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해서 사람 정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 말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듣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 한마디는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마워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노후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불평을 줄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에도 덜어내기의 지혜를 더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불평을 멈추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두 가지만 실천해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하루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빼기의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요. 이 나이에 아픈 데가 어딨어요. 그냥 나이 탓이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내 몸을 돌보지 않겠다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돈으로도 약으로도 완벽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의 시작은 조금이라도 일찍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은 빼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무리하지 않기, 과한 음식보다 과식하지 않기, 불필요한 약보다 덜 먹기가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몸이 노화될수록 간과 신장은 약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약도 나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피곤하다, 입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이 반복될 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은 쉬어야 합니다. 하고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산책하세요. 햇살을 맞으며 걷는 그 시간이 혈관을 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걸 빼는 것입니다. 늦은 밤 간식, 불필요한 걱정, 과한 의욕.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회복의 리듬을 찾습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돈이 생긴 뒤엔 사람이 점점 떠나갔다고 하소연합니다. 왜일까요? 돈은 나눌 때는 관계를 이어주지만 자랑할 때는 관계를 끊습니다. 내가 이 집 샀을 때 말이야. 우리 아들 이번에 큰 회사 들어갔어. 이런 말들은 무심코 던져도 상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집은 크지 않아도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어 행복해요. 이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욕심내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돈은 모으는 데서 기쁨이 아니라 나누는 데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혹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베풀면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투자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인생의 이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만 마음을 비워야 진짜 부자가 된다. 여러분, 돈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더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대신 손을 펴면 관계가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이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5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자식 인생에 간섭하지 말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키웠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저렇게 사는 게 답답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내가 길러야 할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들은 자신만의 작은 농장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평생 기억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응원입니다. 너 잘 되길 바란다. 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는 말이 100마디 조언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존중과 믿음, 그리고 나는 내 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통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3가지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고 비워내며 가볍게 살아가는 시간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노년의 관계와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2가지 지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경험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 방식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굳어질 때입니다. 그건 내가 해봐서 알아.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이 말들은 사실 우리를 닫힌 세계 안에 가둡니다. 고집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벽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평생 교사로 일했고 아내는 가정을 지켰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자꾸 다투게 됐습니다. 아내가 식탁을 바꾸자고 하면 남편은 괜히 바꿔서 뭐 하냐, 낭비야. 아내가 여행을 가자고 하면 그런 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결국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옳아요. 하지만 당신과 사는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한 시간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멀어졌다는 걸. 여러분, 고집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아집은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젊을 땐 고집이 의지가 되지만 나이 들면 고집은 거리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경청으로, 주장보다 이해로 사람을 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반박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평화롭게 바꿉니다. 7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함께 있던 이들과 조금씩 멀어집니다.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으로 떠나갑니다. 집은 조용해지고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두려워집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아도 되나?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벌 받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가정, 직장, 자식. 내 뜻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다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TV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면 고독이 되지만 책 한 권을 읽고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일기를 쓰면 그건 성찰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문자 한 줄 보내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손주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시간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람 사이에 끼어 살았고 지금은 나와 함께 살아간다. 그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와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그래,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힙니다.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안아줄 대상입니다. 그 외로움을 품을 줄 알면 세상 어디서도 마음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달라지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면 고립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성장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외로움을 품는 사람, 그가 바로 인생의 달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차 한 잔과 함께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따뜻한 평화가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되는 건 하지 못한 말이지요. 이제 마지막 2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 것, 그리고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집니다. 8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참아라, 말하지 마라, 체면이 있잖아.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죠.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세 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얼마나 많은 관계가 멀어지고 얼마나 많은 후회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해요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많이 좋아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평생 기다렸소. 여러분, 체면은 관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로막는 벽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미루고,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삼킨다면, 결국 그 진심은 마음속에 묻혀버립니다. 인생의 품격은 말을 아끼는 데서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제때 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는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잘 살아왔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동시에 치유합니다. 체면은 사라져도 관계는 남습니다. 진심은 늦지 않았을 때 꺼내야 합니다. 9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건강 좀 좋아지면 운동해야지. 언젠가 친구한테 연락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늘 조용히 경고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후회하는 건 못한 게 아니라 미룬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산책, 한 통의 안부 전화, 짧은 감사의 문자 한 줄. 그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을 미루는 사람은 내일도 같은 이유로 미룹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사람은 내일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듭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더하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쌓고, 잃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지 말고, 고집을 내려놓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에 가리지 말고,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그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무언가를 더해야 완성되는 인생이 아니라 덜어낼수록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 꼭 기억하세요.
노년의 품격은 더 많이 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그래, 나도 이제 조금 덜어내야겠다. 괜히 붙잡고 있던 게 많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무언가를 더하려 애쓸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무게를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남보다 앞서려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때입니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후회와 부담을 풀어줍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젊을 땐 남을 이기려 했고, 지금은 나를 이기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는 경쟁보다 평화가, 성공보다 쉼이 더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식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사람도 멀어지고, 사람이 멀어지면 인생이 메말라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온기는 크게 어려운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일은 이제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세 마디는 모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멀어진 관계라도 한 통의 안부 전화면 다시 연결됩니다. 한 줄의 문자면 마음이 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배우지 못한 공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잘 용서하는 법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과 섭섭함을 붙잡는 건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놓아야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마음속에 남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 말이 바로 빼기의 기도입니다. 집이든 마음이든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장롱 속에 입지 않는 옷이 쌓이면 좋은 옷을 걸 공간이 없듯이 마음속에도 오래된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 이건 정말 내게 필요한 걸까? 불필요한 걱정,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비워낸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만큼 인생이 깊어집니다. 나이 들어 얻은 집 한 채보다 비워낸 마음 한 자락이 더 귀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오늘도 잘 잤어요? 하는 안부 한마디.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더 나은 내일을 꿈꿨지만 노년에는 충분한 오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일은 어떨까 걱정하기보다 오늘은 참 괜찮았어. 그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게 있습니다. 그건 멈춤의 가치입니다. 가끔은 멈춰 서서 뒤돌아보세요. 빨리 달리느라 보지 못한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기억, 그리고 여전히 따뜻하게 뛰는 내 마음이 보일 겁니다. 덜어내야 보입니다. 비워야 들립니다. 멈춰야 느낍니다.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깊은 하루로 나아가는 시작이죠. 이제 우리 조금은 느긋하게, 조금은 따뜻하게 살아봅시다. 지나간 일은 흘러가게 두고 남은 하루는 마음껏 웃으며 맞이합시다. 오늘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멈추는 순간, 내일은 더 따뜻해진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게 바로 노후의 지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쌓아오셨나요? 가정, 일, 관계, 명예, 자식, 그리고 수많은 추억들까지. 그 모든 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증거를 꼭 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덜어낼수록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 젊을 때처럼 활기차지도 않고 예전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하지만 여러분, 덜어낸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얻는 과정입니다. 가득 찬 컵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식 걱정을 덜면 대신 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생기고, 불평을 덜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욕심을 덜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 품격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그 짧은 다짐 하나가 노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옷을 정갈히 입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식탁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올려두세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품격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단정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의 품격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피어납니다. 단정한 말, 따뜻한 눈빛, 감사하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고마워요. 이 세 마디는 세상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회복의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말로 다투지만 또 말로 화해합니다. 말로 상처받지만 또 말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란 무엇을 말할까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아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덜고 짧지만 따뜻한 말을 더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내 마음의 주름도 펴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위로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창문 밖 햇살을 바라보세요. 아, 그래도 괜찮다. 지금도 좋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삶이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위로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다독여 주세요. 괜찮아.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그 한 문장은 평생 당신이 들어야 할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덜어내기의 마지막은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을 덜면 평화가 들어오고 감사를 더하면 행복이 피어납니다. 감사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감사의 깊이도 함께 자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구나. 내 곁에 아직 누군가가 있구나. 그 평범한 감사들이 노년의 삶을 품격 있게 빛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불평 대신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나는 고집 대신 이해를 선택했다. 오늘 나는 불안 대신 감사로 잠든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덜어내는 인생은 결코 비어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가득 찬 인생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덜어내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을 따뜻하게 감싸줄 한 단어,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사는 덜어냄의 마지막 단계이자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마음을 젊게 지켜주는 감사의 습관 5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 오늘도 눈을 떴구나. 그 단순한 인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감사입니다. 숨 쉬는 것, 햇살이 내리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지요.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을 겁니다. 좋았던 사람도, 아팠던 사람도, 그 모두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떠난 이들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들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이해를 배웠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말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줄 겁니다. 관계는 오래 만나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말 한마디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정말 수고했어. 참 잘 버텼어. 지금의 나 고맙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달려왔지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돌려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세요.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밥을 짓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저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는 일.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쌓여 우리의 노후를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빠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감사로 채워진 하루는 그 어떤 젊음보다 빛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감사할 일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이 곧 여러분의 품격이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입니다. 행복한 노후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일을 미소로 맞이하세요. 그게 인생의 가장 고귀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담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고 감사하는 데 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 하루를 채우는 곳. 여기는 지혜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